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와, 이 인사 진짜 오랜만에 하죠. 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아무튼 피아노 초고를 완성하는 브이로그를 일단 올려놓고 여러분께 복귀할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복귀 알림 영상이랄까요? 제가 유튜브를 휴방하는 동안 무엇을 읽고 무엇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휴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이 7월 24일의 보너스 영상이더라고요. 경제 교양 수업 팀플을 함께 했던 학교 후배가 제 라이브에 들어왔었던 그 영상이 마지막이었고, 후배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8월 6일에 올라간 12시간 책 읽기 풀버전, 이게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추석 인사 겸 생존 신고를 했었죠. 그게 이제 9월 16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휴방이 좀 길어져서 인사를 그래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9월 16일에 인사 업로드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아무튼 피아노 초고를 완성하는 브이로그가 올라가서 그게 10월 1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월 24일에 마지막 영상을 올려서 10월 19일에 복귀 영상을 올렸으니까 거의 3달 가까이, 3달이 약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휴방을 했던 거예요.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길게 휴방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길게 휴방을 했다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3달이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강연도 정말 많았고요.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소문을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가을에 아무도 책을 안 읽기 때문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람들 다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계절인데 과연 이것을 누가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는가 저 궁금해가지고 한참 검색을 해봤는데 확 와닿는 근거가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올해는 가을이 없어가지고 이제 겨울로 바로 점프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와닿는 독서의 계절의 어떤 정취를 느끼긴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독서의 계절이라는 이 수서 때문에 정말 지방 곳곳의 강연과 촬영을 다니면서 굉장히 바쁘게 보냈고 라디오도 제가 고정으로 하고 있는 MBC 라디오들도 계속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법한 것은 제가 휴방하는 동안 읽은 책 중에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 만한 책이 있을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고 제가 휴방하는 동안 쓴 것들을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본업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본업이 유튜버만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을 쓰는 일이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제가 굉장히 많은 글을 쓰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책으로 만나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원고들을 여기저기 이제 싣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휴방한 동안 쓴 것들도 있고 이제 썼던 게 나온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몇 편 좀 소개를 해드리고 휴방하는 동안 읽은 책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책 3권을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쓴 것부터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읽은 걸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앞부분부터 보시라고 그렇게 구성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휴방하는 동안 쓴 글들 먼저 좀 빠르게 간략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휴방하는 동안 쓴 것들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아무튼 피아노의 초고를 다 썼다! 다 썼어요. 네, 아무튼 피아노 초고를 드디어 다 썼고요. 이 아무튼 피아노를 제가 어떻게 쓰게 된 거냐면 트위터에다가 그냥 혼잣말로 내가 아무튼 시리즈를 쓴다면 뭘 쓸 수 있을까? 만년필? 피아노? 뭐 애플? 그걸 보시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제철소 출판사 대표님이. 그래서 그 주에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2019년이었어요. 저한테 처음 먼저 메일을 주셨던 그때가 2019년 초더라고요. 근데
2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 메일을 주신 지 정확히 3년 정도 만에 책이 나오게 됐다. 정말 대표님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피아노 초고가 완료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작업을 거쳐서 2022년 초에 나올 예정이고요. 아무튼 피아노를 쓴 마지막 날 완성의 브이로그는 제가 지난주에 올렸고, 그 브이로그 중에 조금 이제 쓰는 걸 길게 찍은 영상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멤버십으로 좀 공개를 해볼까, 풀버전으로 한 30분 정도 되는 파일이 아마 있을 건데, 키보드 ASMR 같이 들으시라고 공개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아마 그렇게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멤버십 단계는 상관없이 전체 보실 수 있게 오픈하려고 하고요. 조금 더 상위 단계의 멤버십 하시는 분들께는 약간의 아무튼 피아노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대한 글을 좀 청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산문화 81호에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는데, 유튜브가 삼킨 책의 미래라는 이 특집 기획이 있었어요. 이게 저의 머리 긴 시절 사진이 있죠. 여기에 이제 저도 글을 한 편 실었고요. 기획회의에도 제가 이번에 비슷한 유튜브의 스토리텔링 관련한 글 청탁을 받아서 그것도 썼는데, 제가 기획회의를 어디다 놨는지 지금 못 찾아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기획회의 540호에 제 글이 또 실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글도 이렇게 2편을 썼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 시대의 어떤 이야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책을 소개하는 일에 대해서 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대한 글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시네21에 4주마다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이제 시네21을 딱 구매를 하시면 맨 마지막 이 표지 직전 페이지가 디스토피아로부터라는 고정 필진 4명이서 돌아가면서 쓰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저도 여기에 4주에 한 번 글을 싣고 있고, 이게 몇 호냐? 1321호에 저의 또 디스토피아 턴이 돌아와서 여기 이렇게 글을 실었습니다. 이 디스토피아가 4주마다 쓰는 거다 보니까 쓸 때가 되면은 그 제 담당 기자분이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턴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고민을 빠르게 막 해가지고 이번 주엔 뭐 쓰지?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해서 쓰는 그런 지면이고요. 이 지면은 사실 내용이 제한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각 필진이 요새 쓰고 싶은 얘기를 쓰는 건데, 사회 비판적인 원고를 쓰는 분위기 같은 게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저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처음에 맡을 때. 시네21 쪽에서 자유롭게 쓰셔도 된다라고 해주셔서 저는 막 7렐레 8렐레 쓰고 있습니다. 이것 썼다가 저거 썼다가 어느 주는 약간 사회 비판적인 글을 썼다가 어느 주에는 막 그냥 책 읽는 얘기 하기도 하고, 그 주에 본 영화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정말 쓰고 싶은 거 쓰는 그런 지면으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면의 글 길이가 그렇게 길게 들어가는 지면이 아니기 때문에 6.3매였나? 7.3매였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쓰느라고 그냥 그때그때 쓰고 싶은 거 생각해서 시네21에도 4주에 한 번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뜬금없죠? 갑자기 엘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르라는 잡지에 엘르 보이스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서 또 다양한 필진들이 본인이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코너인데, 이제 여성 필진들이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코너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이미 필진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고, 저도 이제 엘르 보이스의 필진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이거를 매달 쓰는 건 아니고요. 한 2-3달에 한 번, 또 이것도 연락이 오면 턴이 돌아왔습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글을 써서 보내는 그런 지면이어서요. 요 엘르 이게 언제야? 2021년 9월 2021년 9월호고요. 여기에 실린 저의 글은 이때 당시에 최근에 읽었던 여성과학자의 책 2권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던 Science Goes On이라는 문성실 과학자의 책과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심채경 작가의 책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2권을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글을 썼어요. 문성실 작가의 Science Goes On은 제가 이 유튜브에서 소개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푸른밤에서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Science Goes On도 정말 좋은 책이니까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예지도 등장을 합니다. 자음가문 50호이고요.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제가 시를 2편 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 코너에 저의 이름을 발견하실 수 있고요. 여기 실은 시는 이제 제가 2019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최종심에 올랐던 그때 이제 5편 냈었는데 그중에 2편 골라서 좀 손을 봐가지고 여기에 실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인스타그램을 구독하시거나 제 블로그를 구독하셨던 분들은 이 소식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드디어 지면에 시를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음가문 50호에 싣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자음가문 50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저 책도 한 권 나왔습니다. 야,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이거는 언니에게 보내는 행운의 편지라는 창비에서 진행을 했었던 언니단 뉴스레터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이 필진들이 참여를 했었던 뉴스레터인데 그 뉴스레터가 엮여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책의 원본이 되었던 뉴스레터의 포맷은 뭐였냐면 여성 창작자들이 자신이 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이제 포맷의 뉴스레터였어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고 이 필진들이 정말 믿기지 않는 필진 목록을 자랑하거든요. 정세랑, 김인영, 손수현, 이랑, 이소영, 이반지아, 하미나, 김소영, 니키리, 김정현, 문보영, 김겨울, 임지은, 이연, 유진묵, 오지은, 정희진, 김일란, 김효은, 김훈비 이렇게 참여를 한 뉴스레터입니다. 여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책이고요. 마음이 든든해지는 책이고 제가 이 책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면서 어깨에 어깨를 거는 글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 되게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조만간 북토크도 있을 예정이거든요. 영상이 올라갔을 때 전날인가 보다 27일에 이제 이게 북토크가 있거든요. 북토크는 아마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제가 편집해서 겨울서점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도 썼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은 11월에 공개될 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거대한 곳과 협업을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11월에 여러분께 좀 공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소식지에도 글을 실어서 또 감사히 티켓을 보내주셔서 또 공연도 보러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뭐 추천사도 여러 권 이것도 가져오자. 사이보그가 되다 이 책이 이제 리커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리커버판에서 추천사가 이렇게 2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 추천사예요.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쓴 추천사이고 제가 써놓고도 제가 혼자 굉장히 만족을 했던 추천사인데 근데 또 편집자님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뿌듯했던 추천사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추천사를 몇 개 더 썼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말 많은 글들을 쓰면서 이제 휴방 기간을 보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휴방 기간 동안 제가 읽은 책 중에 3권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방 기간 동안 읽은 책 중 인상적이었던 책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입니다. 제가 이 책 유튜브에서 소개한 적이 없죠? 제가 이 책을 여기저기서 좀 소개를 하고 막 라디오에도 한번 들고 가고 제주 독서대전에서도 제가 이 책 추천을 했었고 막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안 했겠지? 막 약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선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이 책은 이제 최근에 그 김영하 작가님이 또 김영하 북클럽에서 이 책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대단히 큰 사랑을 받게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좀 인상적으로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철학을 우리 삶에 어떤 쓸모 있는 지식으로 혹은 쓸모 있게 변환할 수 있는 삶의 태도로 보는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고요. 그래서 여러 철학들을 이제 쭉 한번 정말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듯이 탐색을 하면서 이 철학자의 어떤 면이, 이 철학자의 어떤 철학이 우리의 삶을 조금 단단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돕는지를 탐색해보는 그런 책이에요. 어렵지 않고요. 좀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글솜씨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빌 브라이슨 스타일의 철학책이랄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빌 브라이슨을 안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약간 영미권의 유머러스함이 좀 가미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요. 철학에서는 아주 전통적으로 그런 대립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강단 철학. 우리가 딱 봤을 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는 철학들 있죠.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인 약간 그런 철학들 있잖아요. 그런 철학을 연구하고 어떤 학문으로서
대해서의 엄밀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그런 강단 철학과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철학이 약간 왜곡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에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대중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서 늘 논쟁이 있어 왔어요. 이건 심지어 이건 지금 오늘날만의 논쟁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던 논쟁이고, 대중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강단 철학을 보면서 저거 뭐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그냥 지들끼리 현학적인 말이나 하는 거지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강단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철학이 아니다, 인문학의 어떤 먹기 좋게 요리해서 자기 개발의 잠언처럼 얘기해주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런 식으로 서로를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철학과를 나왔고 철학과를 다니다 보면 강단 철학을 배우게 되고 배우고 쓰는 게 그 강단 철학의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철학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취급될 일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양쪽 다 그 역할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책들이 좋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학 책들이 자기개발 책의 바로 옆 코너에 있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삶의 태도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늙어가야 할 것인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쭉 사람들이 쫓아가 볼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목차들도 좀 재밌어요. 뭐 마르쿠스 아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 보부아르처럼 늙어가는 법, 니체처럼 후회하지 않는 법, 뭐 이런 유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마다 다른 관점으로 이제 세계와 인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철학자들마다 가져갈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고, 사실 그것을 이 사람의 관점에서 취사선택하다 보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약간 그런 한계가 솔직히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중교양서로서 의미가 있는 책이다, 뭐 그런, 저는 하여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재밌게 읽었고요. 자, 다음 책은, 이 책도 요새 조금 출판계에서 이슈가 되었었던 그런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책인데, 일단 책 소개부터 하자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에 확 흥미가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의 출판사가 디플롯이라는 출판사인데요. 이 디플롯은 아카넷이라는 출판사에서 하위 브랜드로 새로 만든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아카넷은 학술서를 내는 곳이거든요. 학술서를 많이 내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디플롯은 대중교양서를 내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저는 아카넷의 책들이 되게 익숙하고 많이 봤던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칸트 책들도 다 아카넷에서 나온 책이고, 학교에서 사용을 하는 철학서들의 교재가 되는 책들이 아카넷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소개를 했던 고전의 고전이란 책도 아카넷에서 나온 책들이었거든요. 아카넷에서 나오는 책들의 느낌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막 이런 아카넷 특유의 이 디자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의 경우에는 이거 받은 책이었던 것 같은데, 아카넷에서 디플롯이라는 뭐 출판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라고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이 책을 보내주셨는데, 그 소식 때문에 일단 되게 궁금한 책이었고, 첫 번째로 이 책의 주제 때문에 두 번째로 굉장히 관심이 갔었어요. 진화생물학을 다룬다고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화하면 떠올리는 게 적자생존이라든지 정글이라든지 먹이사슬이라든지 어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진화를 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떤 진화의 원리를 가지고 사회에 적용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이타심도 중요하고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박혀있는 이미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의 경우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목부터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잖아요. 우리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알고 있는 그 개념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함으로써 조금 이제 전복을 시키려는 그런
그런 시도가 보여서 두 번째로 관심이 많이 갔었다. 실제로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책이었고요. 과학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펼치면 이런 근거들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랑 휴먼카인드를 다뤘을 때 휴먼카인드에서 제가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이 이 책을 통해서 해소된 부분이 있었어요. 진화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있었는데 휴먼카인드에서 그 부분을 이 책에서 조금 더 자세히 상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던, 그 책에서 해소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책에서 좀 해소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좀 재미있었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는 책의 컨셉이 과학책만은 아니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그런 주장들을 읽는 재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특히 휴먼카인드를 재미있게 읽으신 분이라면 이 책이 많은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휴먼카인드 요쪽 계통의 책들 있죠. 인간이 어떠한 본성과 마음가짐으로 진화를 해왔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책입니다. 유튜브에서 책 소개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말을 너무 많이 씹네요. 지금 나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 재밌어요. 어노소독스, 밖으로 나온 아이. 뉴욕의 초정통파 유대인 공동체를 탈출하다라는 탈출기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타라 웨스토버의 배움의 발견이란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 책은 이제 미국 남부의 아주 너무나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걸 보수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약간 광신에 가까운 그런 집안에서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그 집을 탈출해서 결국은 이제 그 아이비리그 대학까지 가게 되는 타라 웨스토버의 자전적인 책이 있었는데 인상 깊게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자라나면서 주변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은 아주 인간의 자연스러운 지성을 억압하고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한다, 이런 규율을 따라야만 한다 라는 가르침에 따라서 살다가, 근데 그 가르침들이 책을 읽으면 안 되고, 뭘 궁금해하면 안 되고, 토를 달면 안 되고, 여자는 몸을 다 가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속에서 자라나다가 그 생각들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꿈틀대는 그 지성의 어떤 충동, 호기심, 지성의 열망 같은 것들이 발현되면서 책을 읽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고 탈출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원했던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비슷한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정통파 유대인 공동체를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배움의 발견과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간략하고요. 배움의 발견이 조금 더 힘들어요, 이 책보다. 이 책은 조금 덜 힘든, 배움의 발견보다 조금 덜 힘들지만 여전히 굉장히 응원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책이었고요. 이게 넷플릭스에 그리고 베를린에서로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책만 읽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책이랑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베를린에서의 각색도 이 저자인 데보라 펠드먼이 참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리즈를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보셨다면 이 책도 대단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극보수적인, 아주 협소하게 이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종교를 믿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만 받고 영어 책도 읽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무조건 EDC어로 된 경전만 읽도록 이제 교육을 받고 옷도 무조건 다 가리고 다녀야 되고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제 그 공동체로부터 빠져나오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속해 있던 곳에서는 홀로코스트가 유대인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들도 여기 잠깐씩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느껴지는 게 많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분량이 길지 않잖아요. 이제 중간중간 생략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뛴다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 보이는데 자서전이나 수기라는 것이 모든 내용을 그렇게 다 구체적으로 쓸 필요도 없고 저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쓰지 않을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감안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막 응원하면서 그렇게 읽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오소독스, 밖으로 나온 아이, 이 책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언오소독스, 밖으로 나온 아이였습니다.
사실 휴방을 하는 동안 책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이게 시간이 나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써야 되니까 책을 쓰기에도 바빠가지고 책 쓰는 시간하고 그 밖의 시간에는 뭐 강연 준비하고 강연하고 어디 출연하고 촬영하고 그리고 다시 책 쓰고 뭐 계속 그렇게 살았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정말 별로 없었거든요. 정말 대중교통에서 호다닥 빨리 읽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좋은 책들이 좀 있었어서 오늘 3권을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휴방을 한 3달여의 시간 동안 제가 쓰고 읽은 것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게 또 이게 제가 그동안 라디오나 토크 진행 이런 거 많이 했어도 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건 또 색다른 느낌이 있단 말이죠. 지금 NG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같은데 제가 다시 할게요. 그리고 가수 그리고 다시 할게요. 다시 유튜브로 여러분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책 이야기 해볼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겨울서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